아니 진짜. 아 그 폭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아 이놈의 입이 문제네. 주둥이가 문제네. 네. 가만 안 둬. 박수 치세요. 하나, 둘. 밑에 하부를 보시겠습니다. 예, 얘도 헝합니다. 헝해요. 왜 헝할까요? 영PD 왜 헝합니까? 도대체 왜? 아니 이거 오늘따라 화가 많으시네. 아, 화 안 났어요. 네. 왜냐면 H 프레임을 또 썼기 때문이죠. 내 프레임이라 부르지 말아야 됐죠. H 멤버를 썼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얘도 서브 프레임이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자, 서브 프레임이 2차도 없어요. 이게 왜냐면 K7 베이스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 정도 2톤이 넘어가는 미니밴인데, 그리고 또 미니밴은 승용차보다 용도도 넓고 한데,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서브 프레임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안전하고 상관이 없지만 하부로 들어오는 사고에서 바로 요거는 또 이 간격도 좀 짧아서 변속기하고 엔진이 바로 앞이에요. 그럼 라지에이터 깨지고 바로 변속기 엔진 깨지는데 이렇게 되면 수리비 많이 나옵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 수리비를 많이 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수리비가 웬치차에 비하면 훨씬 쌉니다. 수입차에 비하면 훨씬 싸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엔진 변속기 수리 들어가면 장난 아니에요. 그치. 근데 깨지지 말아야 될 사고에서 깨지면 문제가 되니까 서브 프레임을 여기까지 우물정자로 딱 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예술사들이 뭐 바보라서 돈이 남아 돌아서 철이 많아서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철 좀 듭시다 좀. 화가 많으시네. 아닙니다. 네.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엔진 2.2 R 엔진이 있고요. 변속기 6단 변속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6단 변속기는 뭐 우리가 소렌토에서도 보았던 그 변속기입니다. 지금 8단으로 변경이 됐는데 숙성된 변속기다 뭐 어쩌다 하는데 그건 다 좋은 소리고 최신 변속기보다 못하죠. 엔진은 뭐 우리가 자세히 저번에 살펴봤기 때문에 출력 괜찮고요. 이 정도면은 네, 토크도 고르게 잘 나오고요. 근데 지금 이 엔진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카니발에 들어갔을 때 마운트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진동이 좀 생겼죠. 네, 진동이 좀 필요 이상으로 약간 머리가 좀 울리는 정도. 그러니까 막 아주 막 그러니까 불편해서 못 있겠다는 건 아닌데 기본 진동도 약간 네. 있는데 네. 그 진동이 실내로 안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타고 들어와요. 약간 타고 들어오는 면은 좀 있는 좀 것 같아요. 불쾌감이 좀 들 정도로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운트 문제거든요. 마운트를 좀 여기 급에 맞게 진동을 좀 없앨 수 있게 충실하게 써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미니밴이고 편안하게 도심에서 이용하는 또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차인데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엔진을 받치고 있는 마운트가 네.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H 프레임에 붙이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이쪽에. 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엔진 블록하고 연결된 네. 마운트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다음에 미션 마운트가 저 오른쪽에 있어. 네. 이쪽으로 어디 있을 거고요. 이 3점 마운트를 썼는데 이거 4점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마운트를 좀 강화를 하든지 마운트의 크랙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부식 문제라 노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운트는 지금 멀쩡해 보입니다. 마운트가 열어내는 시점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진동 문제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프레임을 맞게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냥 거기다 얹지 마시고 좀 맞는 설계를 해서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마음씨 착한 사람은 보이는 거 아닐까요? 네? 원래 보이는 것 있는데? 같습니다. 그죠? 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서프에 있네. 있구만. 잔치 열렸네. 개소리 잔치 열렸네. 네? 안 보입니다. 난 악당입니다. 그래. 인간성이 더러워요. 안 보이네.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네, 맥퍼슨 스트럿. 네,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뭐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네, 그냥 늘 보던 거고요. 전륜구동 방식이니까 여기다 뭐 네. W25이라든지 멀티링크 넣기에는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네, 구성도 간단하고요. 차급에 비해서는 약간 원가 절감을 좀 많이 한 흔적이 있네요. 견고하게 되어 있는 링크 구조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눈으로 봐서 부실하네요, 약하네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평범한 거죠. 예, 평범하고 특이할 만한 게 없네요. 여기도 이제 너클을 보니까 기아 너클 설계의 특징인 다이어트 예, 잘 돼 있고요. 이런 거는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잘하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무겁게 둔탁하게 하게 되면 이제 거동이 좀 노면 굴곡에 따른 어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게 작용을 하지 않죠. 브레이크는 투 피스톤인데요. 그런데 좀 브레이크가 약하게 느껴지셨죠? 예, 패드 쪽이 아닐까? 뭐 피스톤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경우는 패드 쪽의 문제가 1차적으로 있을 수 있고 예전에는 예. 현대차들이 로터 네네. 이쪽공이 좀 약했는데 요즘에는 로터보다는 패드 쪽이 많이 약한 경우가 로터는 많이 많은 것 좀 같아요. 네. 괜찮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패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패드를 뭐 변경하게 되면은 뭐 담력이 또 많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거는 이제 단정져서 뭐가 약하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1차적으로 우리가 패드가 좀 약한 느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전류 구동 방식이라 드라이브 샤프트가 왼쪽과 오른쪽에 두께 차이가 좀 있어요. 길이 차이도 좀 있고요. 디퍼렌셜이 가운데 있지 않고 오른쪽에 한쪽은 운전수 쪽으로 네.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쪽은 짧고 네. 이쪽은 길고. 네. 기니까 얘를 가운데를 한번 잡아준 거고요. 잡아주고, 두께도 두께도 좀 키우고. 예, 두껍게 가고 여기는 좀 얇게 가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륜 구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네, 토크 스티어를 잡기 위한 세팅입니다. 스티어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요. 네, 그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것도? 네. 스테빌라이저는 붉은 거 예, 한번 약간 있죠? 강하게 작용을 좀 많이 하게 잡혀 네, 있습니다. 철판이 그대로 이렇게 쭉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뭐 아이언 코팅이 돼 있더라도 아이언 코팅 층이 얇잖아요. 벗겨지면 녹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겹, 두 겹 이렇게 덧대서 칠하면 긁힘이라든지 또 시간이 지나서 이쪽이 뭐 산화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에 철판들을 더 잘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차 녹방지 처리, 뭐 실런트 처리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돼 있어요. 네. 그냥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접합 부위만 이음새 부분에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유격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실링 처리는 돼 있고요. 이 가운데는 또 실런트를 발라놨네. 여기가 취약점인가 보죠.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기니까 이쪽에서 어떤 소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여기는 이렇게 발라놨어요. 꽤 두껍게 발라놨어요. 이쪽에서 아마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마찰음이나 소음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여기 두껍게 칠한 것 같아요. 커버로 덮여 있고 네. 커버로 덮여 있는데 안쪽은 깨끗하고 네. 뒤쪽으로 실링 처리를 해놓은 거죠. 네. 머플러 상태를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안쪽에 네, 전기 주전자가 생긴 거. 네, 네, 보입니다. 근데 그만 요 놈이 이제 LNT, 린녹스 트랩하고 DPF랑 이제 LNT가 같이 합쳐져 있는 네. 촉매인데 저게 유로 6 2200cc 정도는 저 정도로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 근데 요즘 이제 그것도 강화가 돼서 그런지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요소수 방식으로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도 올 4월 출시되는 모델에는 그 요소수로 바뀐다 그래요. 네. 점점 강화가 되니까 V6 엔진을 승용차나 이렇게 SUV에 잘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나중에 더 강화가 되게 되면 이게 CC가 높아지면 녹수라든지 PM 저감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차를 빨리 단종시켜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또 걱정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환경이 뭐 문제긴 하죠. 이게 쭉 머플러가 나오는데 녹이 안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음새 브라켓 쪽에 조금 보이고 예, 파이프는 괜찮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디젤이 배기가스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예. 디젤의 머플러가 좀 깨끗한 편인 것 양호한 같아요. 편이에요. 네. 네. 엔드 쪽도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후륜으로 들어가시죠. 자, 이게 후륜은 멀티링크 방식이네요. 네. 상하 움직임 트레일링감이 잡아주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3개 링크로, 얇은 어퍼링크 2개와 로우암 하나로 해서 총 4개로.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 움직임을 잡아주고, 네. 근데 요것만 있으면 옆으로 흔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얘를 하고 얘하고 얘가 같이 잡아주면서 네. 얼라이먼트 컨트롤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보통 소형차, 멀티링크 소형차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소형차라든지 소형, 아니면은 중형 정도까지. 네, 중형까지. 뭐 그랜저도 이런 방식이었죠. 네. 준중형, 준대형까지는 이런 방식이고, 네. 제네시스 정도 넘어가면 이제 5링크 파이브 링크 방식으로 바뀌는 좀 거죠. 더 링크도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연성을 주고 전륜도 그렇고 후륜도 그렇고 오로지 스틸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전혀 사용이 안 됐어요. 일도 사용이 안 됐고 캘리퍼까지 다 이제 스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링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눈으로 보기에는 좀 얇고 그런데 뭐 이런 것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얇은 것이 어떤 뭐 동작이라든지 뭐 강성이라든지 내구성 그거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얇은 거하고 네. 부실하다고 하고 바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힘을 안 받는데 굵은 걸 쓰면 괜히 무게만 증가하게 늘어서 되죠. 별로 네. 안 좋은 거고 네. 필요한 만큼만 두껍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링크 쪽이나 하부 서스펜션 부품들은 대체적으로 자동차의 어떤 거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덜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그 잘했다 못했다를 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바로 판단할 그렇죠. 수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게 고급 재료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용했던 패턴이라든지 링크 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고급 모델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네. 어떻게 보면 제조 단가를 최대 낮추고 거동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실 수준 내에서 그냥 쓴 건 맞는데 네, 네. 이것 때문에 부실하다, 불안하다 뭐 이런 것까지 갈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가는 건 오버합니다.
전후 서스펜션을 보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원가 절감 많이 된 차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뭐 돈을 들이거나 뭐 했던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필요한 만큼 돈을 많이 안 쓰려고 했던 흔적은 있으나 거동적인 측면에서 롤을 어느 정도는 잘 이용했고 네, 잘 다스리고 네, 있어요. 언더스티어에 비해서 거동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지오메트리라든지 서스펜션 세팅에 있어서 큰 무리가 되게끔 세팅은 안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그러니까 막 칭찬할 게 없다 뿐이지. 그렇죠. 막 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평범 무난 무덤, 그렇죠. 무덤덤한 예. 그런 느낌이죠. 양희진 같네? 갑자기? 갑투가 아닙니다. 우리 양 PD 너무 이뻐요. 네. 영혼이 있어요. 스테빌라이저가 얇기도 얇지만 작용도 이렇게 중간에서 딱 네. 잡아줘요. 네, 여기 중간에서 이 스트로크가 조금밖에 안 움직이니까 네. 강성 굵기도 약한데 네. 조금밖에 안 움직이니까 작용을 좀 적게 하는 그렇죠. 거죠. 대신 스프링이 굵어요. 근데 이거 왜 네. 굵게 만들 수밖에 없냐면 네. 여기에 하중이 실리는 레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안 탈 수도 있고 뒤에 6사람이 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몇백 킬로가 실릴 수도 있고 안 실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무게 레인지 대응을 이걸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약하게 쓰면은 네, 네. 확 주저앉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강하게 썼는데 스테빌까지 강하게 쓰면 그럼 롤 강성이 튀죠. 이상해지는 거고 혼자 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이 폭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지. 스프링 강선을 굵게 썼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수들을 나름 정밀하게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네. 이거 뭐지? 범프 스탑 맞나 이거? 네, 네. 그러면 뒤에 사람이 타면 네. 이게 좀 내려오나? 아니요 얘는 가만히 있고 네. 이 그 네, 그 로어암이 올라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가 좀 짧아지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렁거리는 게 좀 덜해진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위에 무게가 있으니까 와인딩 할 때 네. 울렁울렁하고 제가 두 번 네,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위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 울렁울렁함이 더 커져요. 그렇죠. 아, 더 커져요? 더 커져요. 더 왜? 커집니다. 무게가 더 커니까. 네. 사람이 한 6명 탔는데 울렁울렁 그런 식으로 운전해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우리 사람이 별로 안 탔기 때문에 네. 안 닫고 그냥 지나갈 수가 네.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이 타면 저희 닿는군요. 운전을 네. 좀 더 살살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모압이나 렉스턴 같은 경우에 범프 스탑이 되게 간격이 좁았잖아요. 네, 좁았어요. 네, 그거하고 많이 차이가 움직이는 나죠. 레인지 자체가 네. 별로 안 크니까 걔네들은. 근데 얘는 사람이 탔냐 안 탔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치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변화도 있고 움직이는 폭도 달라지고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이 범프 스탑에 이게 길고 짧고가 좋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세팅에 따라서 차마다 세팅이 달라지는 달라질 뿐이지 이게 넓다고 해서 좋고 좁다고 해서 나쁘고 이렇게 확 답을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정해진 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에 맞는 세팅이 중요한 거고 차의 성격, 그 동작, 그리고 무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는 거예요. 조금 강한 재질, 단단한 재질로 얇게 만들 수가 있고 네. 고무같이 조금 부드러운 재질로 이렇게 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무같이 길게 만들면 범프 스탑에 닿는 상황은 자주 생기겠지만 닿더라도 충격이 크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 딱딱하고 작게 만들면 재질로 만들면 범프 스탑에 닿는 상황은 거의 안 생기지만 한 번 닿으면 쾅 하고 치는 거죠. 이렇게 예. 돼버리는 거죠. 사람으로 한 6명 태우고 나서 거동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네. 저 야타 한번 해갖고 한 4명 태울까요? 그러지 말고 네. 양빛 살을 찌우죠. 아뭔 소? 잔뜩 먹여놓고서 아우 정말. 근데 할 수 있을 듯? 근데 할 수 있을 듯? 막 속이 꽉 찼잖아요 우리 양 PD가. 아 속이 꽉 찼죠 사람. 매실 있는 사람. 아 그럼요 속이 꽉 찼어요. 가만한 거 둘 다 진짜.